산드라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 등록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상호명과 내 사업자를 등록할 사업장 주소지, 그리고 공인인증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자 주소를 등록할 주소지가 본인 소유 자가라고 하시면 임대차 계약서가 불필요하지만 타인이 소유한 건물이라고 하시면 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첫 사업자는 자택으로 신청을 했고 두 번째 사업자는 비상주 오피스를 계약해서 계약서를 첨부하여 진행했습니다. 이제 사업자 신청하러 홈택스로 들어가 볼게요. 홈택스 회원 가입을 미리 해주시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되어 있어서 바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했고요. 홈택스 홈 화면에서 신청 제출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등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에 대한 신청서가 보이는데요. 여기 기본 정보에 나와 있는 빨간 별표는 필수니까 꼭 적어 주시고요. 저는 기본 정보에서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정도를 입력했고요. 여기 국세정보 문자 수신 동의에 동의함 체크했고 마찬가지로 국세정보 이메일 수신 동의에도 동의함을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고요. 사업장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지 주소가 같다고 하시면 여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를 경우에는 부에 체크하시고 해당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업종 선택에서는 업종 입력 수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주 업종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색을 눌러주세요. 업종 코드에는 525105 숫자를 입력하고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고 바로 뜨네요. 선택해 주시고요. 산업 분류 코드는 47911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도매 및 이 글자를 지워줘야 합니다. 소매업 상태로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할 경우 세금 문제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도매업을 하실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같이 하셔도 되는데 도매를 할 상황이 아니고 소매업만 하실 거면 저처럼 소매업으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부업종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부업종 클릭하시고 검색 눌러주세요. 업종 코드에 525101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소매 여부로 해서 등록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생긴 코드인데요. SNS 마켓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넣어줘야 되는 코드가 새로 생겼는데요. 마찬가지로 부업종 클릭하시고 검색 누르셔서 525104 조회하기 해서 선택 이렇게 하시면 47911이 나오고 47912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SNS 마켓에 해당하는 산업 분류 코드는 47912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해외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에 47911로 하는데요. 국내 위탁 판매를 할 경우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신고하고 47912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마켓에서 국내 상품을 팔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47912로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47912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도매 및 빼주시고요. 등록하기 이 세 가지의 업종 코드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정보 추가 입력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굳이 적고 싶지 않다 하시면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내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어줄게요.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요. 동일 업종, 동일 코드로 사업자를 여러 개를 갖고 있어서 또 추가로 동일 코드로 이렇게 사업자를 내게 되면 그 관할 세무서에서 한 번씩 왜 또 이렇게 내느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구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적어준 부분이고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꼭 오늘 신청하는 날짜가 아니라 내가 아직 20일이 안 됐다고 하시면 실제로 시작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임대 계약한 날짜가 어제 5월 9일이기 때문에 5월 9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부분은 제게 아니니까요. 타인 소유로 하고요. 계약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입력 수정을 클릭하시고요. 좀 위로 올리면 이렇게 팝업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임대인 정보 넣어주시면 되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은 간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은 보통 간이 과세를 많이 하시는데요. 간이로 선택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간이로 하는 것도 있고요. 첫 해에 크게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간이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으로 하는 경우는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그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거나 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해야 하는데요. 아직 매출이 크게 높지가 않아서 저는 간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바뀌었다고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간이로 해주시고 종교단체 아니니까 부로 하고 사업자 유형 선택사항에서도 부, 면허 신청 이거 없음, 해당 없음. 이 서류 송달 장소는 사업자 관련 서류를 받을 주소지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해당 없음으로 하시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 주소로 관련 우편물이 오거든요. 그래서 자택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주거지로 변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해당 없음으로 하고 진행을 했었더니 뭐 관련 우편들이 비상주 사무실 쪽으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편지가 왔다 연락이 왔는데 그럼 그거 다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비상주 사무실에서 해주시기는 하는데 제가 소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해서 올 편지가 있으면 저희 집으로 오게끔 이렇게 집 주소가 들어가게끔 해주시고요. 주소 이전 시 송달 장소 자동 이전 이것도 동의함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클릭해서 넣어주시고요. 확인해 왔습니다. 제출 서류 확인해서 작성한 내용이랑 첨부한 서류가 틀린 게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이 다 됐으면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사업자 신청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는데 빠르면 30분 만에 발급된 적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별 문제 없으면 3일 안으로 발급이 되는 것 같아요. 발급이 완료가 되면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문자 확인하시고 세무서까지 굳이 안 가셔도 프린터로 출력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단계인 통신 판매업도 신청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하고 다음 통신 판매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